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 어제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꽤나 많은 내용들을 같이 알아봤는데 요거를 어제 마지막으로 하고 끝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상황 눈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얘는 분명히 array2의 2번 인덱스에 값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값이 잘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거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상황을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본다라고 하면 array2라고 하는 녀석, 그 다음 배열 객체, 리모컨 하나 있고 리모컨 연결되어 있고 이 배열에는 방이 4개 있겠죠? 각각 0번, 1번, 2번, 3번 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채로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이 0번, 1번, 3번에 true, false, true 이렇게 값을 넣어 놓는 건데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이 녀석은 우리가 값을 준 적이 없다. 근데 얘를 사용해 보면 false라는 값이 나온다. 자, 이런 상황이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바는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초기화해준다 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타입 기본 자료형 8가지 그리고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참조형이라고 했죠. 이 모든 데이터 타입들은 기본값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트, 쇼츠, 인치, 롱, 플롯, 버블, 캐릭터, 불린 이게 8가지 그리고 이 외에 모든 스트링 같은 이런 녀석부터 해서 모든 데이터 타입은 전부 다 기본값이 존재합니다. 자, 앞에 있는 이 4개 얘네들은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죠. 이 녀석들의 기본값은 0이에요. 정수형이니까. 그리고 플롯과 더블은 실수형이죠. 얘네들의 기본값은 0.0입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의 기본값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뭐 이렇게 생긴 녀석 이런 건데 요거는 유니코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막 이해하고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캐릭터한테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캐릭터는 한 단어, 한 글자, 한 음절 뭘로 표현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의 글자를 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얘는 안 돼요. 이렇게 띄어쓰기라도 하나 있어야 가능합니다. 얘는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건 안 된다 라고 해요. 이런 거는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 뭐 유니코드 뭐 이런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다음 불린 타입은 false라고 하는 값을 가져요. 기본값이. 그리고 이건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에서 4가지의 자료형들에 대해 나타낸 거라면 그 외에 참조형들 모든 참조형들은 기본값이 null이에요. null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nul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데이터가 없다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링 타입의 어떤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식 말고 이런 거 말고 여기다가 null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겠다라고 하면 문제없이 데이터가 들어가죠. 자, 이거는 데이터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찍어본다고 해서 아마 나오기는 할 텐데 null이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진짜 널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얘가 정말로 글자였다면 얘가 왜 에러가 안 나지? 이게 에러가 나야 될 텐데 이것도 에러가 안 나네. 출력에서는 그냥 다 허용을 해주나 봅니다. 원래는 널 같은 거 가지고서 이렇게 연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는 해요. 어쨌든 널은 데이터가 없다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기본 값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자바는 변수를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기본 값으로 초기화를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그림에서 얘가 정확하게 변수였나요? 이거 변수 취급을 받는 거였던 건 맞는데 얘가 정확하게 변수가 맞나요? 얘는 하나의 변수 취급을 받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진짜 변수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얘한테 값을 준 적이 없으니까 비어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불린 타입의 2번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가진 녀석이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초기화를 안 했어요. 그럼 이 녀석은 기본값 false로 초기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값을 넣지 않아도 얘는 false가 나와요. 만약에 0번 인덱스의 값을 넣지 않았다, true라는 값을 넣지 않았다, 그럼 얘도 false예요. 근데 우리가 0번 인덱스를 불러다 놓고 true라는 값을 넣었으니까 기본값은 새로 들어온 제할당에 의해 값이 덮어 씌워져서 true가 남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초기화를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옵션이 있기는 한데 이게 무조건적인 초기화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바는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해준다. 맞는 개념인데 조건이 좀 붙어요. 이건 어떤 조건이 붙냐면 전역 변수일 때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제 우리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볼 겁니다. 자, 사실은 자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역 변수라는 말은 자바한테는 적절한 단어 표현은 아니에요. 이제 뭐 다른 언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바 입장에서는 전역 변수라는 이 단어가 썩 딱 들어맞는 표현은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전역 변수의 특징들을 자바도 동일하게 가져요. 그래서 그냥 전역 변수라고 칭해도 문제가 없어요, 딱히. 실질적인 의미로는 전역 변수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실제로 하고요. 그래서 전역 변수라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바라고 하는 이 녀석이 전역 변수가 정확하게 없는 개념인 이유가 뭐냐면 자바는 클래스 없이는 코드를 작성할 수 없어요. 클래스가 없으면 클래스라는 이 파일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코드 적고 싶어도 못 적어요. 심지어 이런 코드들은 이런 녀석들은 메서드가 없어도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부터가 지금 안 되거든요. 여기는 가능은 하죠. 이거는 가능은 한데 여기는 왜 안 된다 그러지? 클래스 다 쳤고 빼면 어쨌든 다른 녀석들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얘는 뭐라고 안 해요. 얘는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자바는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과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야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라고 하는 말이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의미가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라고 하는 게 전역 변수인데 이걸 자바에 특정 지어서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해보자면 클래스 내의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스를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딱 그 한계점이 존재해요. 그게 전역 변수다. 그리고 전역 변수일 때만 이런 걸 해줘요. 그럼 전역 변수와 상반되는 개념인 지역 변수라고 하는 이 녀석, 얘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변수를 의미하는 건데, 이 지역 변수는 이런 초기화 과정 없어요. 안 해줍니다, 이런 거. 실제로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int a 만들었어요. 자,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만약에 해줬다면 우리가 a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0이 나오면 되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the local variable, 이 지역 변수 a는 이란 뜻이에요. local variable이니까 지역 변수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초기화된 적이 없어. 지역 변수는 초기화를 직접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해요. 얘는 우리가 개발자가 직접 초기화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퀵픽스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해서 이제 에러를 해결해 보면 그냥 얘를 0으로 초기화해 줘 버려요. 전역 변수는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해주는데 지역은 안 해준다 라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특징들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얘는 메서드 외부에서 선언된 변수를 얘기합니다. 사용 가능한 영역은 이만큼이지만 이게 선언되는 위치가 메서드 외부여야만 해요. 당연히 클래스 내부기는 한데 이거는 전역과 지역이 공통되는 사항이라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어차피 클래스 없으면은 자바에서 코드 사용 불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메서드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를 의미해요. 일단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큰 특징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메서드 외부냐 메서드 내부냐 라고 하는 건데, 얘는 특정 지역이라고 했죠. 근데 이 특정 지역이 선언된 특정 지역이에요. 이 변수가 선언된 메서드 내부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넓혀보자면 블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드 블럭. 자, 코드 블럭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이미 많이 겪어봤던 일이긴 한데 이런 거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폼을 쓰겠다라고 해서 이 폼은 안쪽에서 아이를 만들어낸다. 그럼 이 폼은 바깥에서 아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if문 같은 걸 쓰는데 이 안에서 변수를 만들어내고 이 변수를 if문의 바깥에서 쓰겠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 없는 거, 이런 게 코드 블럭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괄호 블럭. 의미적으로 이렇게 메서드 내부와 코드 블럭에서 선언된 변수, 그리고 그게 선언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더 깊은 곳으로 안쪽으로 중괄호를 타고 들어가면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바깥 범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자바로 코드를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는 와중에 단 한 번도 전역 변수를 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항상 지역 변수만 써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던 이 영역이 있죠.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가 소문자 메인 가지고 자동 완성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 안쪽에서 코드를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영역에. 여러분들이 지금껏 코드를 작성하던 이 영역은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 안쪽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만 코드를 작성을 해 온 거예요. 지금 이 중괄호 블럭, 이 블럭으로 감싸져 있는 이만큼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우리가 메서드를 실제로 만들고 사용하는 거는 좀 더 뒤에 배우긴 하겠지만 이 메인 메서드 얘는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기다가 코드를 입력하고 변수 선언 초기화하고 출력하고 뭐 반복문 돌리고 if문 하고 이랬죠. 항상 여기 안에다가만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역 변수를 써볼 기회가 없었죠. 항상 지역 변수만 쓴 겁니다. 왜? 메서드 내부에서 만들어진 변수니까.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전역 변수를 실제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전역 변수는 클래스 아니 메서드 외부에서 만들어야 된대요. 선언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이 녀석의 바깥에다가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변수를 메인 메서드의 안쪽에서 사용해 볼게요. 자, 지금 안 되는 거는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가 붙어야 돼서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왜 붙어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이것도 다 배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눈에서 지금 없다 생각하고 일단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얘는 0이 나와요. 이게 전역 변수예요. 메인이라고 하는 대문자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쪽에서 메인 메서드가 아니더라도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 어디에서든지 간에 얘는 사용이 가능해요. 이제 그게 전역 변수 메서드의 바깥에서 만들어진 변수라는 얘기고요. 물론 당연히 다른 클래스 하나를 더 만들어서 거기서 얘를 쓰겠다라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죠. 클래스 내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클래스 내의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해놨는데 지금 마지막 특징까지 확인이 됐죠. 값 초기화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초기화 된다. 그럼 초기화를 하면 당연히 초기화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예상을 해 보실게요. 그러면 자, 지금 전역 변수 A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역 변수 A를 하나 더 만들겠다 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일단 에러가 납니까? 에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예상을 해보죠. 이 코드 주석을 풀면 이 현재 코드는 에러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에러가 아니에요. 에러가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10이 나올까요? 0이 나올까요? 얘는 지금 초기화 안 했으니까 기본값 초기화하면 0일 거고 얘는 초기화를 한 거니까 10일 텐데 얘 출력의 결과가 0인지 10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나요? 자, 자바 입장에서 봤을 때 A라는 녀석이 같은 이름으로 변수가 두 개 있단 말이에요. 얘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없다 셈 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A라는 녀석이 두 개인데 하나는 0을 갖고 있고 하나는 1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내가 0을 해야 되지 10을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에러가 났어야 맞아요. 근데 에러가 없다는 얘기는 고민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얘가 왜 고민을 안 하나? 라는 이유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10이에요. 이러면 왜 그런 거냐면 자 지금 보세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는 선언되는 공간이 다르죠. 얘는 메서드 외부고요. 얘는 메서드 내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선언되는 전역 변수라는 녀석과 이렇게 선언되는 지역 변수라는 녀석은 실제 메모리에 할당되는 위치가 달라요. 아예 영역 자체가 달라요. 메모리 안에는 영역이 여러 군데가 좀 있는데 몇 개가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얘는 여기에 저장이 되는 A고 얘는 여기에 저장이 되는 A라 둘이 같은 지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얘가 사용이 가능하니까 불러다가 쓸 수는 있으니까 이 녀석을 이제 얘도 불러고 얘도 불러서 둘 중에 누굴 써야 되지? 라는 상황이 된다면 자바가 뭐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왜 뭐라고 안 하냐면 자 이런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출력문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어요. 그죠? 자 메서드 안쪽에서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 코드와 얘가 가까워요? 얘가 가까워요? 1번, 2번. 누가 더 얘랑 가깝죠? 1번이랑 가깝죠. 근데 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만약에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이렇게 해보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도 쓸 수는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누가 가까워요? 얘 입장에서 얘가 가까워요? 얘가 가까워요? 자, 이게 이 물리적인 거리를 가지고서 그럼 얘가 더 가깝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깝다라는 표현은. 자, 얘 입장에서 이 녀석은 메인 메서드의 안쪽이죠.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메모리 영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는 다른 영역에 저장이 되고요.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이 통째로 이만큼이 한 영역에 저장이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얘는 같은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얘가 훨씬 가깝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깝다라고 하는 게 이 코드상의 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존재하는 영역에 누가 더 가깝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좀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이름이 같을 때 그 해당 변수를 메서드의 안쪽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냥 뒤도 돌아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지역 변수를 사용해요. 전역 변수를 쳐다보게끔 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기본으로 그냥 쓰면 무조건 얘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얘기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면은 얘가 또 값이 초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자, 마우스를 커서를 이렇게 올리면 지금 배경색이 생기면서 얘랑 블록 그 배경색이 좀 생겼어요. 배경이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이 변수가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어 라는 걸 티를 내주는 거예요. 얘한테 가면 얘만 혼자 블럭이 씌워졌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지 않아 라는 거고 얘가 만약에 주석이 걸리게 되면 이제 얘가 여기를 사용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 이 툴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배우면서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거 얘기 조금만 더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얘기를 안 들었던 것 같아서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하고 소문자 메인을 사용해서 메인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통해 메인 메서드의 안쪽에 코드를 작성해 왔는데 자, 메인 메서드는 왜 필요할까? 이거 하나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기는 해요.
얘를 왜 우리가 꼭 만들어야만 하나?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드업 같은 데 가서 문제 풀 때 이거 그냥 이만큼 복사해다가 이 안쪽에 코드 작성해서 문제 제출해라.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거 왜 무조건 필요할까요? 안 배운 거니까 자유롭게 예상만 해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이 메인 메서드는 역할이 있어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해줘요. 지금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순수한 자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메인 메서드가 없으면 코드 실행 못하나? 네,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F12를 열심히 눌러봤자 실행되는 거 없어요. 자,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메인 메서드를 없앱니다. 자,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잘라내기 했는데 여기에 코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못 쓰거든요. 시스템 점 아웃점 이거 이제 자동 완성도 못해요. 없으니까 이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 안 돼요. 못하는데 이런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는 변수 만드는 거밖에 없어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실행을 했을 때 출력 같은 게 없으니까 결과가 못 나와가 아니라 그냥 안 돼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저 지금 F11 누른 상태인데 자, 이 녀석을 원래 우리가 F11 누르는 이 행위는 클래스 파일에 우클릭을 해서 런에즈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여기에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실행시키는 게 우리가 F11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메인 메서드가 없어지니까 없어요. 근데 메인 메서드가 생기면 런에즈에 가봤을 때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자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게 라는 의미인데 얘가 없으면 자바 코드 실행을 못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있어야만 해요 라고 했던 이유가 실행하려면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 지금 메인 메서드가 하나 있죠.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저만 할게요. 제가 main2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도 만들어 놨어요. 얘한테는 메인 메서드가 없죠. 얘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 런에지 가보면 없어요. 안 돼요. 여기서 F11 누르면 근데 뭐라 안 하죠? 이거 왜 뭐라고 안 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거 아닙니다. 얘는 아까 아무것도 없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해요. 근데 아까 여기 메인 메서드가 있을 때 여기 와서 실행하면 이제 뭐라고 안 하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실행할 수 있는 메인 메서드가 여기에 존재하죠. 지금 우리는 main2 클래스를 바라보면서 실행을 눌렀지만 이 클래스는 실행할 게 없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에는 메인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이 녀석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해보죠. 자, main2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행하면 메인에 있는 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것도 항상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좀 분리를 해놓고 얘를 실행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메인 메서드를 인지를 못해서 그냥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메인 메서드가 위치하는 클래스를 찾아가서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메인 메서드의 역할은 이런 거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메인 메서드 안쪽에 코드를 썼던 이유는
얘가 실행해주는 녀석이고 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개념들을 배울 때 실행을 해보려면 여기 안에 쓸 수밖에 없었으니까 라는 역할이에요. 얘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녀석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는 QWE를 넣어 놓는다. 자, 여기서 이제 F11을 누르면 얘가 나올까요? 얘가 여기 없앴네. 얘가 나올까요? 얘가 나올까요? 여기서 하면 얘 실행하면 얘가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 얘를 실행했는데 얘가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행되는 상황 속에 메인 메서드를 올바르게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라서 정확하게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녀석을 찾아가서 이걸 눌러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 프로젝트 내에 메인 메서드가 여러 개 있는 거는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왔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나중에도 메서드라는 개념을 배우겠지만 그 메서드라는 개념을 배운다고 해도 우리가 사용하던 우리가 배워서 쓰는 그런 메서드랑은 조금은 다른 녀석이 될 거예요. 얘는 독보적인 녀석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전역 변수, 지역 변수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수업 페이지에다가 이따가 정리된 거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만만한 게 인트니까 인트 가지고 또 처리를 할 건데, 자, 이 코드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0, 20, 30, 40) 나옵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 이 배열에는 방이 몇 개? 3개. 근데 우리가 0번 방 있어요. 그죠? 1번 방 있어요. 2번 방도 있는데 3번 방이 여기에 있어요? 3번 방은 없죠. 길이가 3인 배열에 인덱스 3번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없는 방에다가 값을 넣겠다라고 했네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야죠. 그리고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없는 방을 가져다가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야겠죠. 자, 이거 실행하면 우리 이런 비슷한 걸 경험을 했어요. 그죠? 어제 배열 처음 배우면서 어레이 인덱스 아웃 바운드 익셉션 이렇게 예외가 발생을 한다. 정확하게 범위를 잘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출력이 됐는데 얘까지 문제가 없는데 요거 실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는 배열의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어. 3번 방이 없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야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예외가 벌어져서 이거를 차라리 얘를 가지고 합시다. 실행을 딱 했는데 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문제인 게 아니라 예외 상황 때문에
이거는 이걸로 합시다. 컨트롤 F11로.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얘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돼야 되는 것들도 못했죠. 문제가 생긴 시점부터 그 아래 코드가 기능을 못했어요. 그래서 10, 20, 30조차 나오지 못했어요. 그죠? 얘네들이 문제가 없으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거예요. 얘네들은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인데. 그러니까 중간에 프로그램이 강제로 먹통된 겁니다. 쉽게 표현해보자면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들 쓰다 보면 응답 없음 같은 거 뜨죠? 이거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강제 종료해야 되죠. 작업 끝내기 같은 거. 그죠? 그냥 기다렸다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강제 종료를 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진짜로 꺼지진 않았는데 사실 꺼지는 거랑 다름이 없죠. 응답 없으면. 이런 거랑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 때문에 프로그램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비정상적인 종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정상적인 종료. 에러였다면 애초에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 동작하다가 에러 때문에 안 돼는 아니겠죠. 애초에 시작을 못하는 게 에러일 텐데,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돌다가 안 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예외 처리를, 예외예요, 예외 상황. 그래서 비정상적인 종료. 그리고 이 종료는 또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계산기 프로그램 만들었다. 근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누르다가 뭐 하나 딱 건드렸는데 예외가 발생을 했다. 그럼 얘는 이제 응답 없으면 되는 겁니다. 죽었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꺼야 돼요. 자, 이래서 우리는 이런 예외 상황이 벌어질 법한 익셉션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법한 상황에 예외들을 미리 예측하고 처리해둬야 해요. 이걸 우리가 예외 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바에서 개발을 할 때 자바뿐만이 아니라 언어 가지고 개발을 하면 대부분 다 예외 처리는 중요한 개념이 돼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처리를 해놔야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인 종료를 맞이하는 경우를 없앨 수 있어요. 방금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지금 얘는 조금 뭔가 잘못됐어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라고 알려주고 다음 거 진행이 됐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요거 하나 때문에 밑에 있는 것도 다 그냥 먹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예외 처리는 이런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를 보여주고 밑에 거는 진행하게끔 하는 실제로 그런 코드를 만들어서 보여드려 볼 거예요. 자, 예외 처리. 사용하는 방식은 트라이 캐치라고 합니다. 문법 자체가 트라이 캐치 문이에요. 그래서 트라이 블럭과 캐치 블럭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써볼게요. 이것도 자동 완성으로 만들면 이렇게 손쉽게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예 이만큼을 가져오죠. 근데 이러면 이거 하나는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코드를 좀 적어주게 되면 일단은 실행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잘못된 처리가 존재한다라는 출력 얘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0, 20, 30 문제없이 나왔고요. 에러 같은 거 발생한 거 없죠. 메시지 보여주는 거 없어요. 문제 없죠. 이런 거예요. 물론 메시지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써주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메시지도 보여주되 프로그램도 마저 실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일단 트라이와 캐치 블럭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괄호 블럭이 튀어나왔고요. 트라이 블럭이라고 하는 것과 캐치 블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자, 얘가 동작하는 원리는 간단해요. 자, 트라이 블럭 안에 있는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거 해야 되겠죠? 트라이 블럭에서 존재하는 코드를 실행을 해요. 하는데, 자, 코드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 문제 없고, 문제 없고, 문제 없고, 문제 없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이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캐치 블럭을 찾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밑에 이런 거를 써놔봤자 저 QW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리 블럭, 캐치 블럭으로 넘어갑니다. 캐치는 잡는 거죠. 트라이는 도전하는 거고, 그죠? 일단 실행을 해보는 도전이에요.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 문제를 잡아주는 영역에서 캐치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 캐치 블럭에 찾아오면 이 지금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할지 우리가 이 캐치 블럭 안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 적혀있는 이 exception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냐면 이제 excep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예외거든요. 그래서 이 exception이라고 하는 녀석 밑에는 수많은 exception 종류들이 존재를 해요.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게 종류가 다양한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예외 상황에 대한 꼭대기에 얘가 있어요. 그래서 exception을 적어주면 모든 예외를 얘가 다 이 캐치 블럭이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런 방식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한테 발생한 exception 이름을 우리는 에러를 실행시켜보면 볼 수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렇게 처리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좀 더 바람직해요. 자, 근데 캐치 블럭은 하나만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캐치 블럭은 여러 개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캐치 블럭은 하나의 상황에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보시면 같은 종류의 익셉션을 캐치 블럭이 사용할 수 없겠죠. 왜냐면 지금 이러한 예외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예외가 이 녀석이라면 캐치 블럭을 찾아가서 얘를 처리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다른 캐치 블럭을 안 봐요. 이거 if, else if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넣는 거는 옳지 못하고요. 대신에 다른 이름을 넣으면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볼 건데 그냥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1번과 2번 달아놔 볼게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트라이블럭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다 보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할 거고 예외가 여기서 발생한 예외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는 예외죠. 그럼 illegal format exception이라는 녀석은 정확한 예외 상황 처리가 안 될 거니까 이 녀석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얘를 한다. 그럼 출력될까 2가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발생한 예외 상황을 캐치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캐치 블럭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얘한테는 finally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finally 블럭 같은 경우는 그냥 예외가 발생을 해서 어떤 캐치 블럭을 타든 혹은 예외가 발생하지 않던 무조건 하는 곳이 finally 블럭이에요. 예외를 발생시켰든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았든 트라이 블럭이 정상적으로 됐든 안 됐든 캐치 블럭이 일을 했든 안 했든 파이널리는 그냥 한다. 이렇게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예외 처리
하는 방식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당장은 조금 하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이런 개념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요. 익셉션을 안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개념에 들어있는 요소예요. 이런 개념도 알아야 사실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한데 우리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트라이 캐치는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하는 거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장은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 캐치.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코드 상황에서 이 예외 처리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 코드를 적겠다라고 하면 그 코드는 전부 다 트라이 블럭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 중에는 어떤 예외가 발생할지 우리가 모두 다 예측할 수 없겠죠. 근데 모든 코드를 이 트라이 블럭 안에다가 다 넣으면 진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종류가 너무 많아져요. 그럼 처리해야 되는 캐치 블럭도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영역을 나누어 가면서 처리를 해야 돼요. 하지만 또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런 코드를 하나 적어놨어요. 여기서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있던 과정의 코드를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것도 블럭이에요. try라고 하는 블럭입니다. int 배열 어레이를 여기서 선언해 버리면 여기서 못 써요. 이 블럭 안에서 선언된 변수니까 지역 변수니까 이 블럭을 벗어난 바깥 영역에서는 못 써요. 그래서 여기 트라이 블럭과 바깥 영역을 공통으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변수의 선언을 트라이 블럭 바깥쪽에다가 처리를 한 거고요. 처리를 할 때 이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에 참조형 타입이니까 배열도 결국에는 널이라고 하는 기본값 넣어놨다가 여기서 객체, 배열 객체 연결하며 재할당해주는 과정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외 처리하는 방식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뭔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예외 처리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자바로는 웹을 많이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자바로 만드는 이 웹은 이 웹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보안도 되게 중요한데 웹 취약성이라고 하는 보안이 있어요. 웹 취약성. 이거는 웹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되게 흔한 취약한 점들을 꼽아서 리스트업을 해놓은 거예요. 꽤나 많습니다. 종류가 수십 개 돼요. 그럼 이 수십 개를 우리는 다 보안적인 요소를 지켜가면서 웹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십 개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예외 처리를 했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혹은 잘못된 예외 처리가 됐을 때 이것들이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상당히 중요하게 잘 처리를 해야만 해요. 이건 근데 나중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기초 문법 배우고 있는 이 자바 순간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정리된 글을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예외 처리랑 전역 변수, 지역 변수에 대한 게 올라갔습니다.
순서를 바꿀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기본 꼴이니까 파이널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가 if, else, if 쓸 때 else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처럼 캐치블럭은 트라이가 오면 무조건 와야 됩니다. 하나는. 이건 세트예요. 여러 개가 올 수 있지만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트라이가 왔으면. 이렇게. 자, 정리한 걸 좀 올려드렸고요. 그러면 이 둘에 대한 전역변수, 지역변수, 예외 처리, 이 개념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새로운 개념, 새로운 객체에 대한 내용 더 들어갈 건데, 이거는 이제 지금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애매하게 끊길 것 같으니까 차라리 쉬는 시간을 좀 일찍 가지고 이 교시를 일찍 시작해서 좀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